자, 어제 비트코인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조정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금방 끌어올리면서 가격을 9,536불까지 올려놨습니다. 자, 이 세력들, 이 저력이 어마어마한데요. 이 불타는 금요일 기분 좋은 하루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일들이 나와 있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로 그동안에 아주 많은 논란을 낳았었던 브렉시트, 영국의 브렉시트가 31일 드디어 실행되게 됩니다. 아직까지 여러가지로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라고는 하는데요. 영국이 브렉시트를 시행하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는 그런 예측들이 많이 있었죠. 자, 과연 어떤 식으로 비트코인에게 영향을 주게 될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볼 수가 있게 될 것 같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재앙, 우한 폐렴 같은 경우는 이번에 8,000명, 확진자 8,000명, 실제로 한 80만 명 정도 되겠죠. 결국은 국제보건기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한국 또한 몇 주 정도 계속해서 불안한 상태로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 증시가 박살날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고 개장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박살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중국 경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전 세계에 또 여파가 미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서 여기서 빛을 발할 수 있을지도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건 보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해치게 되면 비트코인이고 나발이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바이러스 그리고 건강관리 항상 철저히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본격적인 암호화폐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 친구들 좀 이름을 정하는 그런 스타일이 좀 특이해요. 보통 이 링크 코인, 링크 토큰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거 체인 링크죠. 근데 얘네들은 얘네들만의 링크 토큰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일본 내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 이름이 헷갈리는데 얘네들은 거래소도 이제 몇 개 운영을 하고 있죠. 그 거래소 중에 이름 하나는 또 비트맥스입니다. 근데 그 비트맥스가 아니죠. 왜 이렇게 이름을 따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계속해서 사업을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비트박스라고 있는데요. 이번에 미국 쪽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리흐텐슈타인의 상업은행 중에 뱅크 프릭이라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은행에서 비트코인 캐시 관련된 수탁 그리고 거래들을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투자자는 하루에 한 번 뱅크 프릭을 통해서 유로나 달러, 스위스 프랑으로 비트코인 캐시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슬슬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취급하기 시작하고 있죠. 나중에는 저희 동네 농협 같은 데서도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맡기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블로곤에서 업데이트 버전의 EOS.io 개발자 포털을 출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살아남고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발자들을 위한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들은 보다 빠르고 쉽게 개발자들로 하여금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파이넥스에서 얼마 전에 테더 골드를 출시하자마자 바로 또 마진 거래를 개시했다라고 하네요. 이거 그냥 돈에 환장한 놈들이죠. 이거 그냥 금 가지고 선물시장 참여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에 의기양양한 이더리움 클래식, 이번에 네트워크 해시레이트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을 하게 됐는데요. 가격 또한 이번 달에만 170% 정도 상승한 그런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 상승에 대한 배경 원인은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레이스케일, 굉장히 유명한 암호화폐 신탁을 제공하는 회사죠. 이 회사에서 앞으로 2년 동안 이더리움 클래식 쪽에 개발 기금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블록체인 하드포크가 성공하면서 이더리움 디앱이 쉽게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갖추게 되었으며, 다가오게 될 이더리움 클래식을 통한 디파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기대감이 늘어났기 때문에 등등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의 건투를 바라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이더리움 선물 거래 지원을 위해서 유관 당국의 준비 작업이 막바지에 들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만간에 이더리움 선물 거래 시장이 승인될 것이다라는 힌트를 내비쳤습니다. 자, 비트코인 처음에 선물시장 출시가 되었을 때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었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가 된다라면 조만간에 이더리움 가격, 이더리움 클래식에서 크게 폭등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반면에 이 북한으로 넘어가가지고 암호화폐 특강을 김정은 똘마니들에게 했었던 버질 그리피스 같은 경우는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는 유죄야 이 자식아.
다음으로는 이더리움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중에 시스코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벌레 잡는 시스코가 아니고요. 시스코인이에요. 자, 아무튼 이 시스코인에서 이더리움 블록체인과 상호 운용이 가능하게 하는 업데이트를 이번에 마쳤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ERC20 토큰이 시스코인 블록체인으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개발자들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시스코인의 낮은 거래 비용과 높은 확장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더리움 클래식에 이어서 최근에 엄청난 상승률을 또 보여주고 있는 암호화폐가 있죠. 바로 찰스가 이끄는 에이다입니다. 최근에 에이다 떡상 이후로 이 기사에서는 세 가지를 또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계적인 회계 그룹인 PwC와의 파트너십, 두 번째로는 요로이 월렛 확장, 이를 통해서 크롬과 파이어폭스에서 요로이 월렛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호재 소식이 있었고, 또한 이어서 이 다보스 포럼에서 찰스가 거기 가가지고 여러가지 성공적인 업적을 거두고 왔다라는 것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 조지아 파트너십 등 여러가지 거래라든지 사람들을 만나고 왔었죠. 또한 이 에이다 스테이킹 프로그램 활성화도 여기에 한몫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참고로 찰스는 저도 그렇지만 이제 먹방의 황제라고 놀리곤 했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 투자자들 돈으로 먹방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찰스가 이제 심히 불쾌했던 것을 고려해봤을 때, 이 최근에 먹방을 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뭐 사실 먹방을 했다라기보다는 이 먹방이라는 개념 자체가 한국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음식 사진을 많이 올렸죠. 뭐 당연히 나쁜 의도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분노를 표출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또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져가 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정도 시기에 있는데 에이다 가격이 오르면서 구글 검색치도 이렇게 올라간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도 그렇고 구글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가격도 덩달아서 오르는,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종종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이야기합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지불 프로젝트, 이름은 바콩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재밌죠, 바콩. 아무튼 이 프로젝트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더욱더 많은 금융기관들이 참여하고 이 CBDC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심차네요.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한편 프랑스에서 러시아 국적자가 비트코인으로 돈 세탁을 한 혐의로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놈들 때문에 암호화폐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죠? 이왕 잡힌 거 무기징역 같은 거 좀 강하게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잠시 쉬어가는 시간, 이 알트코인들과 비트코인의 싸움을 그린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뻥이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셔도 좋을 그런 영상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알트코인들과 비트코인 홀로 싸움 누가 이길까요? 알트코인들 지금 용을 쓰고 있죠. 자, 비트코인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사자 한 마리, 거구 몇 명이 달라붙어도 이 사자 한 마리의 힘을 당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 정도로 힘이 세다라는 것이죠. 백수의 왕이 사자라면은 암호화폐들의 왕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 결국은 비트코인에게 꼼짝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 알트코인들이 힘을 키워가지고 비트코인의 이빨들을 싹 뽑아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못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 독립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crypto.com에서 추첨을 통해서 비트코인 에어드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crypto.com을 팔로우하고 게시글 좋아요와 리트윗을 하게 되면은 총 2,5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50명에게 50달러치씩 추첨을 통해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 노브그라츠 이런 발언을 하는데요. 알트코인 수요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결국 모든 알트코인들은 하락할 것인데 알트코인 랠리가 왜 일어나는지, 누가 알트코인을 사고 싶어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세력이면서 네가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구라치지 마세요. 그리고 알트코인 수요가 왜 일어나겠습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능은 사실 없어요. 근데 알트코인들은 스마트 컨트랙트라든지 여러모로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트코인을 구매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겠죠. 뭐 일단은 투기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요즘이긴 합니다. 어제 메가피 삼촌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비트코인 보고 쓰레기라고 이렇게 욕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노브그라치 씨가 메가피 삼촌과 함께 술 한잔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생방까지 진행하면은 얼마나 또 재밌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특이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1월 마감 가격이
그 해, 나머지 해와 혹은 그 이상의 비트코인 추세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될까요? 곧 있으면 1월 말인데 비트코인이 거하게 상승해주면서 기분 좋은 2월달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9200불대를 안정적으로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많은 기술 지표들이 추가 상승을 시사한다. 9452달러를 돌파하면은 지금 돌파했죠. 9600달러를 향해서 랠리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고 9600달러를 깨부시면은 당연히 1만 달러를 목표로 달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 채널의 상방향 돌파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코인데스크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이 예측하는 대로 가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이 200일 이동평균이 자리 잡고 있는 8,900달러까지 조정을 한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워낙 지 멋대로 가는 녀석이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을지는 일단 기다려 봐야 되겠죠. 이 분석가 같은 경우도 이 비트코인이 지금 여기서 조정을 받든지 아니면은 크게 한 방 쏘고 조정을 받든지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 특별한 분석은 아직까지는 제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비트코인이 2020년 가격이 오르게 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정리한 기사 한번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이유 어떤 것이 있느냐? 크게는 비트코인 반감기, 그리고 둘째로는 국제 위기 속 경제 불안,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제도권 진입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반감기는 최근 구글 트렌드에도 이름을 많이 올릴 만큼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여기서 또 나오죠. 구글 트렌드에서 이름을 많이 올리면 가격 상승도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 자, 그리고 두 번째 국제 위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IMF나 세계은행도 계속해서 전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 가운데에서 조금씩 안전자산으로서 발돋움하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진입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는 계속해서 합법적으로 규제된 거래소들, 벡트나 제미니 등이 생겨나면서 이 규제 단속을 걱정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이는 더욱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을 불러들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전부 다 이제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과연 2020년 비트코인은 2만 불을 뚫을 수 있을지 저는 그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지금 생태계를 보셔도 몇 년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훨씬 더 크게 성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이 기세를 2020년 말까지 그리고 그 후까지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불타는 금요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무엇보다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이 광고 시청 영상 마무리될 때까지 꼭 영상 재생 및 광고주 사이트 방문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